네, 2021년 1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목은 공익신고 버튼 누르는 게 제일 힘들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근데 부제에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 불법, 문재인 불의 와의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문재인의 불법과의 전쟁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 오늘은 조선일보 기사를 좀 많이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간조선에 흥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죠. 군대에 있을 때, 카츄샤에 있을 때 휴가를 특혜 연장했다라는 의혹을 증언했던 당시 당직 사병 현모 씨의 어머니를 취재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쪽은 엄마가 법무부 장관이고 아버지는 변호사였다. 여러 명의 변호인이 팀을 꾸려 변호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혼자 가방 메고 서울 동부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지하철 타고 가다가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늘 마음을 졸였다. 아들은 언론에 보도될 때 입었던 옷은 다시 입지 않았다.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친구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했답니다. 문바들은 이 아들 현 씨가 이런 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일베의 회원, 일간 베스트의 회원이라는 사실과 다른 공격을 마구 했답니다. 그리고 그 현 씨는 고등학교를 자퇴했답니다. 자사고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건 대학을 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였는지 빨리 가기 위해서였는지 중퇴를 했는데 그것을 교우관계가 좋지 않아 자퇴했다더라, 이렇게 퍼뜨렸답니다. 그리고 문바들이 애용하는 각종 커뮤니티에는 현 씨의 신상이 다 공개되고 현 씨를 조리돌림했답니다. 거기에 쓴 글을 보면 울산에 살던 구구다, 친일파의 자손이다. 아니,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대일항쟁기 때 창씨개명 안 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알기로는 수풀림자 쓰는 사람들은 안 했대요. 왜냐하면 일본에도 임씨가 있거든요. 하야시. 남씨도 안 했대요. 남자. 미나미 씨가 있거든요. 일본에. 그 정도 안 했고 나머지는 거의 성을 다 바꿨죠. 창씨를 하고 개명도 하고 일본식으로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얘기인가요? 현씨니까 현씨도 했겠죠. 일본에 그런 현씨성, 거무련자 현씨는 없으니까. 국민의힘에서 돈 받았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놀렸습니다. 현 씨가 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문화체육부 장관에 내정된 황희 의원, 황희, 조선조 때의 황희 의원은 상당한 대인으로서 이렇게 사람을 포용하고 다독이는 사람이었는데 이 대한민국의 황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조금 정치인이면은 뭔가 사건이 생겼을 때 이렇게 진중하게 내려다보고 확실하게 있을 때 용기 있게 나서지, 너무 급히 나섰습니다. 작년 9월 12일 자기네 페이스북에다가 이 현 씨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추장관 고발 근거는 국민의힘에서 추장관을 고발했는데 그 근거는 당직사병 현, 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의 제보다 하면서 그 사람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철부지 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 세력이 있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공범 세력은 국민의힘이라는 얘기겠죠. 네, 이렇게 황희라는 국회의원이 젊은 친구한테 이렇게 퍼붓습니다. 네, 우리 황희 국회의원 그리고 앞으로 장관이 될 수 있는 내정자의 그릇 크기를 알겠죠. 당나라 때 사람 보는 기준이 신언서판, 재노덕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신언서판을 봐라. 그거는 일단 그 사람의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 보라는 게 뭡니까? 덕, 인성을 보라 그랬죠. 그릇 크기. 인성이 안 되면은 쓰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UDT 출신의 이근대위가 너 인성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수부대원 할 때도 인성에 문제가 없어야만 이 조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발휘할 의지가 있느냐, 노.
재능이 있고 덕재로 이렇게 얘기했죠. 이 정도 그릇 사람을 장관으로 쓰는 거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는 거죠. 이렇게 공개하고 난 다음에 황급히 실명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본인이 쓰던 황희 의원은 SNS도 닫아버렸습니다. 왜 그랬냐? 국회의원이 젊은 친구의 이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자기 당은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야 그거 실수야 하는 비난이 있으니까 그 말은 따른 겁니다. 그리고 변명하기를 황희 의원은 이미 언론, TV조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 병장의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했기 때문에 당독본 표현 사항은 뭔가 의도된 세력이 배후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했다라고 막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내려버렸죠. 자,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이틀 후에 황희 의원이 실명을 공개하고 난 다음 이틀 후에 9월 14일 날 현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현 씨를 도와주겠다고 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이 계셨는데 그분이 대리인으로 나서서 현 씨를 비난했던 아까 뭐 일배원이다, 친일파의 후손이다 이런 악플을 단 5천여 명을 고소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추미애 장관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거짓말쟁이라고 이 친구를 몰았거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씨도 고소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때 김영수 소장은 사과하지 않으면 선처는 없다는 뜻도 있다라고 하면서 고소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황희 의원은 고소하지 않았거든요. 황희 의원은 고소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유는 황희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현 씨에게 사과를 하고 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과했기 때문입니다. 사과하면 봐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황희 의원은 빠져나왔네요. 덕분에 이번에 장관 지명이 된 건가요? 이런 이제 요청이 있고 난 다음 2달 지난 작년 11월 21일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이분도 이제 민주당이 임명한 사람이죠. 현 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라고 2달 만에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당직 사병은 직접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공익신고하려면 컴퓨터로 이렇게 쳐가지고 탁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요건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 협조자는 아까 김영수 씨인가요? 뭐 그런 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대신 신고한 건데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답니다. 그리고 당직사병이 신고했을 때 그때는 병역법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대상 법률에 해당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빨리 못했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당직사병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했다. 그리고 이날부터 병역법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법률에 포함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분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게 됐죠.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요,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11년 3월에 제정됐습니다. 그때는 이 법을 제정한 이유가 있겠죠.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야당이 요구했나, 그때. 더 올라가게 되면 옛날에, 제가 군대 갔을 때니까 한 40년 전이겠네요. 그때 윤석양 이병이 기무사에 있으면서 기무사 문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공개해서 파문을 일었죠. 그때부터 이제 공익제보자 얘기가 나오면서 그 후에 이제 ROTC 출신의 한 육군 중위가 또 군에 있었던 어떤 그 선거 때 압력 넣은 것도 공개하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문재인 정권에 있는 선배들, 그 야당 세력들이 많이 주장했던 거죠. 그게 2021년 이명박 정부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권 사람들은 지켜야죠. 네, 지켜야 됩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게, 이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구나. 빼박도 못하겠다. 고도 못하고 백도 못한다. 고, 백 모두 어렵다. 빼박도 못하는 위기에 저는 빠졌다고 봅니다. 이 위기도 바로 공익제보로 시작됐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물론 그전에도 다 이게 공익제보가 있었는데 무시하다가 이번에는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금을 은폐한 사건을 검찰이 지금 빠르게 수사하고 있는데 그 수사 뒷면에는 공익제보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공익제보가 있습니다. 이미 감 잡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제보를 한 분이 1월 21일 14쪽 분량의
수사 중단 외압을 추가로 공익 신고했습니다. 거기에 내용 보게 되면 국가 권력의 불법을 계속 수사하지 못하고 주어는 신고자죠. 그분이 수사를 하는 자리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중단한 당시 판단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후회한다. 2년이 지났지만 2년 전에 수사 책임자였던 모양입니다. 늦게라도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바로잡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 법에 따른 정당한 처벌을 바라는 마음으로 공익신고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불법 정보 조회 등의 혐의를 규명하여 단죄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누가? 이 신고자가. 그럼 이 사람은 단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수사 책임자겠네요. 수사를 중단한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으며 자신한테 있다 그랬습니다. 신고인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없다. 2년 전에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공익신고에 정치적 의도나 고려는 전혀 없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방희선 변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거는 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이 정권의 후한무치라고 우리 방희선 변호사가 아주 막 열을 내서 말씀하셨고, 출국 금지를 하려면 긴급과 정식이 있는데 이거는 다 엉터리다 하고 이건 있을 수도 없다고 그분이 딱 법률을 들고 나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대로입니다. 한번 방희선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방 변호사는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이다. 태양이 떴을 때 그 빛이 누구는 많이 비추고 누구는 덜 비추고 있느냐. 비가 오면 대통령은 안 맞고 국민은 맞느냐. 그런 건 없다. 다 똑같이 맞는다. 물론 우산을 쓰고 있거나 그늘에 있으면은 비를 덜 맞고 볕을 덜 쬐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이 간다. 네. 법은 만인 평등이다라고 방희선 변호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인천공항의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이 김학의 정보를 불법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되어 있던 이규원 검사가 서류 조작을 해서 긴급으로 출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김학의 씨. 그리고 차기군 당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은 이 엉터리 서류를 갖고 한 출국 금지를 승인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를 보고받고도 묵묵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 신고자가 공개한 겁니다. 이 제보자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고받은 후 긴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수사 책임자는 얘기죠. 보고받는 자리에 있다는 얘기죠. 교수 출신 장관,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인권 변호사 출신 출입국 본부장,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입니다. 이분은 민변 출신입니다. 파견 검사, 대검에 가 있던 이규원 검사, 동부지검에서 파견 가 있었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혼자 한 일일까? 수없이 의문을 갖게 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2년 전이라 그랬죠. 2019년 6월부터 안양지청은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을 소환하며 조사했습니다. 이거는 법무부의 수사 의뢰로, 법무부의 의뢰로 대검이 지시를 한 겁니다. 그때 김학의 씨를 출국 금지한 게 불법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 물증이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 보고라는 문건인데, 이 내부부 문건을, 법무부 내부 문건을 잡고 이거 어떻게 된 거요? 하고 출입국 심사과 6급 직원 A씨한테 캐물으니까 K 서기관이 작성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직접 A씨 수사하다 말고 스피커폰으로 똥똥똥똥 친 다음에 K 서기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으니까 K 서기관은 전화조사인데 진술을 거부하며 도리어 출국 과정에서 출입국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뭐냐? 검찰의 부탁을 받고 출국 금지를 해준 것인데 이것을 수사하면 검찰도 다친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네, 정확한 말이죠. 검찰의 요청으로 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 정식 출국 금지 요청서에 동부지검장에 도장이 없는 거하고 또 사건 번호가 엉터리인 거 다 알았잖아요. 에도 불구하고 해준 거는 검찰 요구 때문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 검사가 할 말이 없죠. 안양지청의 검사가. 이런 수사가 있고 난 다음에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반부패부에서, 반부패부장은 당시 이성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K 서기관은 전화 조사한 이유를 보고하라 그랬습니다. 이쯤 되면 실무검사는 눈앞이 아득해지죠.
기자들도 취재하다가 이런 딱 전화 받으면 눈앞이 아득해지고 굉장히 망설이게 됩니다. 내 자리를 걸고 쓸까 말까. 근데 써도 안 실어줄 거 아니야. 저도 좀 경험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거 수사해서 올려도 결제 안 해주면 기소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소갈이 할 겁니까? 자기 출세는 포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추가 소환 조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7월 초에 대검 반부패부는 안양지청 수사팀에게 불법 출금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보고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수사팀은 수원 고검이 관할지검 검사장에게, 수원지검이 관할지검 검사장은 수원지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규원 검사 입건 지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대검 반부패의 지시는 잘못된 건데, 이에 대해서 그때 이규원 검사가 불법한 걸 찾았잖아요. 이런 불법한 걸 찾으면은 안양지청은 상위 고검에다 보고하게 됩니다. 그럼 보검은 그 조사를 다시 지검에 내리는데, 이 지검이 수원지검이고 수검지검 산하에 안양지청이 있습니다. 그럼 수원지검이 수사를 하겠습니까? 안 하니까 안 되겠구나 하고 대검의 지시를 따랐다는 겁니다. 자, 금방 설명드렸지만 이걸 보시면 공익제보 신고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분명하죠. 검찰입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안양지청이었고, 여기에 이 신고서에 수사진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충격적인 내용을 보고받았다 등등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는 이때 수사팀장은 안양지청에서, 안양지청은 부치지청이거든요. 형사부 이런 부가 있는 큰 지청입니다. 그런데 지청장은 차장급입니다. 그럼 보통 부장이 팀장을 하니까 이 제보자는 차장급이거나 아니면 그 상위 부서인 수원지검 혹은 대검에 있는 검사장급, 혹은 대검에는 이제 부장검사로서의 연구관도 있고 과장도 차장급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검찰 고위직이 공익신고를 한 겁니다. 자, 이게 누군지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합시다. 수원지검으로 넘겨진 공익신고 자료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을 감사해서 대전지검에 보낸 감사원의 자료만큼 치밀하다는 뜻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치밀하게 조사해서 참고 자료해서 검찰에 넘겼고, 대검이 그걸 받아서 대전지검에 넘겨서 지금 대전지검이 신나게 수사하고 있죠. 따라서 이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은 빼박도 못합니다. 고우도 못하고 백도 못합니다. 다시 봅시다. 이 김학의 사건을 다시 재수사하라고 이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해산을 결정하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김학의 사건도 그렇고 장자연 사건도 그렇고 그렇게 밝히고 해산 절차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다시 수사하라고 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6일 후에 김학의 씨를 불법 출국 금지시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킨 게 거의 문재인 대통령으로 추정되고 있잖아요. 조사해야 됩니다. 문재인을. 또 탈핵 정책을 마구 밀어붙이는 사람들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감사원이 또 감사 들어갑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해야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의 불법, 문재인의 불의와의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익제보자는 좀 더 자세한 보도가 있었네요. 1월 3일부터 21일 사이에 한 4차례 공익제보를 했답니다. 컴퓨터로 하고 본인이 발송을 한 거죠. 그 주요 내용을 보면 2019년 4월 안양지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가 자기네가 정당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시쳐줘, 세척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세척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간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공익법무관들이 김학의 씨한테 정보를 알려줘서 김학의 씨가 출국한 거다 이렇게 조사하라 그러는데, 그게 아닌 게 이제 이 사람들이 금방 안 거죠. 공익법무관들이 김 전 차관 측의 출국 금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라는 의뢰를 해서 그게 대검 거쳐 안양지청에 와서 수사를 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규원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서류를 조작하고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출국 정보를 조회한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수사를 들어가니까 대검 반부패부 등의 압력 때문에 수사를 중단하게 됐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이 신고자는 아무리 나쁜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더라도 이거는 김학의 씨를 얘기하는 거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한 후 처벌해야 진정한 법치국가다. 맞는 말이죠. 법 앞에는 범법자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미란다 원칙에서 나는 미란다가 정의의 사나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범죄 덩어리예요. 그런데도 미란다 원칙을 적용한 거는 나쁜 사람이라고 더 가혹하게 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는 거야. 또 착한 사람이라고 봐주지 말고. 그건 나중에 재판할 때 뭐 혹시 장량경강을 할 수는 있지만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은 선언적 법률에 그치지 않고 권력기관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참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저 이거 못 본 영화인데 조선의 명탐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네.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어야 하네. 지금의 조선은 백성의 것이 아닐세. 이걸 돌리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 아닐세. 누굴 것일까요? 김정은의 건가? 김정은? 백성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이건 맞는 말이야. 자기 것을 지키려고 패를 가르고 싸우는 자들.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왕 앞에부터 간언하고 많죠. 이 정권에도. 자기와 다르다 하여 역도로 모는 그들. 지금의 조선은 그들 것이네. 이런 대사가 있는데 이 대사를 이 신고서에 이 제보자가 썼습니다. 이 제보자는 2년이 지난 지금에야 공익제보에 나선 이유를 공익신고 과정에서 검사 선서를 다시 읽어보았다. 선서와 같은 사명감과 용기를 갖고 허위 공문서 작성, 불법 정보 조회 등의 혐의를 규명하여 단죄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본인이. 그래서 하게 됐다는 겁니다. 불법 출금이 선망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아 생긴 사건인 만큼 김학의 씨를 불법으로 출금하게 된 거는 선망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 제보자를 포함한 법무부의 간부, 대검의 간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아 생긴 사건인 만큼 여기에는 아까 민변 출신 출입국 관리국 본부장도 포함됩니다. 왜 공정하게 민변 사람이 똑바로 못해요? 변호사이면서. 검사가 한 거니까 그냥 가라고? 자기 편이라고 그냥 가라고? 이런 게 있다 이가 민변이야? 나 또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무를 회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공익신고를 결심했다. 네, 민변 사람들 별거 아닙니다.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제가 화를 내는 게 뭡니까? 제가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탈핵 비판 책 써가지고 여기에 문재인 사진 썼다고 했는데 이건 옛날 책이고 이거 썼다고 달라붙어서 웩웩거린 변호사들이 어떤 변호사들인데 민변? 이거 다 문변 사람들이지 문변. 그리고 이분이 참 솔직한 얘기를 했네요. 공익신고 홈페이지에서 이걸 자기가 쭉 친 모양입니다. 첨부 파일 붙이고 난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누르는 게 제일 어려웠다. 만감이 교차했다. 하지만 막상 버튼을 누르고 나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습니다. 참 고민 많이 했겠죠. 네.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 정부 사람을 고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두렵기도 하고 막중한 책임감이 든다. 수사 책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며 향후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 협조하겠다라고 썼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한 사람에 대해 왜 국가기관 전체가 나섰는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어떤 짓을 했는지, 박상기로부터 추미애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법무부가 어떤 짓을 했는지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걸 밝혔네요. 나는 김 전 차관과 아무 인연이 없으며 고위공직자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그를, 그가 뭐 어디 별장 가서 덮제를 받았다니까 옹호할 생각도 전혀 없다. 네. 거기서 김학의 씨가 무혐의 받은 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였잖아요. 오로지 진실을 찾아 인권 침해를 바로잡고 정당한 처벌을 바라는 마음으로 신고했다. 김학의 사건만은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의 예외로 인정하자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지난번 제가 방 변호사와 인터뷰에서 방 변호사가 설명했던 바로 같은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차와 관련한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고 한 법무부의 입장이 있었죠. 발표가 있었죠. 이영구 씨가 차관인데 당시에는 법무실장으로 이 과거사 문제에 깊이 개입했었죠.
그러니까 법무부는 절차와 관련한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고 빠져나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신고자는 선한 목적을 위한 절차 하자는 부차적이라는 잘못된 지시가 정당화되면, 법무부의 이따위 지시가 정당화되면 권력기관 종사자들이 증거를 조작해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무법시대로 후퇴할 것이다. 중요한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짓을 우리 대한민국 법무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 나온 수원지검은 1월 20일 법무부를 압수수색해서 이규현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컴퓨터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계속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겠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분이 얘기한 게 검찰 선서가 흔들렸다 그랬죠. 검찰 깃발도 흔들려 버렸고. 검사 선서는 2008년도 3월 달 대통령이 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김경환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가 만들어서 그해 9월에 제정한 겁니다. 이걸 다 잊고 있었네요. 그 대한민국에 난파되는 북한 간첩들이 충성 선서하고 오잖아요. 뭐 김일성, 김정일 장군님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제가 과거에 국정원 직원 해보니까 그 친구들은 태극기에 대한 선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기관을 다 작살나는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과거사에 만들어서 국정원 대공수사 못하게 하고. 검사도 좀 바르게 간다는 거 이따위로 만들어버리고. 자, 정신을 차렸어야죠,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할 때 전국의 검사들이 반발한 걸 잊어먹었습니까? 그때 이미 검사들은 돌아선 겁니다. 지금 공수처 출범시켰지만은 추미애 장관이 꼭 하고 싶다 그랬는데 출범시켰지만 이미 이들의 마음은 떠났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부정 불의와의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저도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검사 선서 아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도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네, 좋습니다. 나의 명예는 이건 일본식 표현이고 내 명예라고 해야 우리 어법이 맞습니다. 나의 조국이라는 것도 좀 잘못된 거고 내 조국이죠. 이건 일본식 표현이죠. 자, 오로지 진실만을 보고 가야 됩니다. 기자하고 검사는 팩트만 보고 가야 됩니다. 그게 대통령이라고 봐주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 죄를 주고 나서 그 다음 봐주라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지금 조선일보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취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불법 정권을 유지하는 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됩니다. 불법으로 날려야 됩니다. 물론 다수당이 지금 뭐 어떤 판사들을 탄핵하자고 100명이 모여서 저렇게 하고 있지만 그건 반발이고 수로 어떻게 하려고 하겠지만 불의는 날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의를 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한 3,000명 되는 검사들 다는 아니겠지만 움직여 주겠죠. 제대로 움직여 주겠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주요 언론사 기자들도 저는 정직하게 움직일 거라고 믿습니다. 문재인과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기로 하죠. 감사합니다.